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비수성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죽전역에 나왔습니다. 이 죽전역에 대한 기억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달구벌 대로를 차를 타며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아마도 이 높은 건물들과 번쩍이는 상가들, 그리고 좀 넓고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의 이 죽전역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아무래도 알리앙스에 있었던 아웃백이었었거든요. 가족들과 기념일 때마다 와서 맛있는 것을 좀 먹곤 했었는데 사진도 좀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노래도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앙스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빌리브 스카이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게 또 상징성이 매우 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아파트들 위주로 도시를 기억하게 되었는데, 이 죽전역에는 기억해야 될 아파트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아파트는 아무래도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흔히 뭐 부자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우리 대구 안에서도 이 부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범어역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황금역에 있는 SK 리더스 뷰,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도 비슷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자 아파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 있어서도 물론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주변 시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평가되고 있다. 흔히 말하면 이 매물들이 경쟁이 좀 안 붙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즉 이거 팔고 어디로 넘어가느냐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급하게 팔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경쟁이 덜 붙고 가격대도 좀 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형 평수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 이런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단지는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가 꽤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흔히 주상복합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부가 이제 좀 부실하다라는 건데, 내부 조경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 놓아서 계속해서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자 아파트들의 또 특징이 이제 또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긴 하시던데, 입맛이 좀 더 고급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도 뭐 꽤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파트,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와 그리고 빌리브 스카이가 앞으로는 죽전역의 얼굴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주변에도 신축급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전역 북쪽으로 해서는 죽전역 에일린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해서는 용산역이죠. 용산역 자이. 그리고 남쪽으로 해서는 최근에 작년에 입주를 했던 죽전역 동아 IWC부터 시작해서 볼리동까지 이제 여러 주상복합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입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느냐면, 결국에 입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안 놓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교통과 학군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죽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냐, 그리고 학교를 어떤 곳에 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학교 자체보다는 학원가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치이기 때문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장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도 한번 보았을 때 요렇게가 전체적으로 감삼동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죽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면서 장동초 학원가 라인에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감삼동 일대가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이런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죽전역 동아의 위치가 첫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뒤쪽으로 여러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텔촌이었는데 싹 다 밀고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파트들이 사실 한꺼번에 들어왔다라면 이게 엄청 각광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좀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들어가 봤을 때는 빼곡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은 입지라는 요소는 거의 동일하겠죠. 뭐냐면은 역에 대한 접근성도 비슷하고 학교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뷰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야, 이거 뒤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아주 초고층 정도가 아니라면 뷰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최고층을 좀 노리는 식으로 행동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24년도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급들이 조금 쏠려 있다 보니까 현재 길을 좀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분양했던 시기도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6억대 정도에서 다 분양이 되었었고, 지금은 조금 매력적인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마이너스 P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수가 아주 좋은 곳들도 마이너스 P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눈길이 가는 매물들도 분명 몇 가지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일단은 뷰가 나오는 것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시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격에 대한 것들만 한번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빌리브 스카이가 가장 대장급인 상황에서 입주장 때는 한 6억대 정도의 매물이 있었지만은 현재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는 7억 이상부터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에 다른 대장급 아파트들과 비교했었을 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신축급들 혹은 들어와 있는 신축급들은 모두 6억대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한 5억 정도 수준이고 많게는 한 5억대 중후반 정도 수준으로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들이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런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뷰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길을 좀 잃곤 하는데 항상 다닐 때마다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공사 중인 관계로 펜스도 좀 많이 쳐놨고 이랬기 때문에 더 다니기 힘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다 완성되면은 보기에는 좋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도색했었을 때 한번 더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뛰어난 감삼 우방 드림시티라는 게 있었는데, 요 중간에 있는 대로를 통해서 학원가로 가는 수요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축이지만은 대단지 아파트답게 내부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거주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는 조금 더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대단지의 주상복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변화한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입장을 생각이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구는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용적률 450% 제한이란 것이 있고, 이제 기존 세대수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좀 닭장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대구의 화성파크들 이런 게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높게 빼백하게 또 들어올 수 있을 거라서 아무튼 지금은 뭐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축 아파트는 현재 3억대 초반이면 84 타입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해링턴 플레이스 감사 3차 부지가 보이고요. 죽전역 코오롱 하늘채도 보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실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완공을 했을 뿐더러 기존 조합원들에게 뭐 한 500만원씩 되돌려줬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장기로 건너편은 장동 초등학교가 가깝긴 하지만은 또 여기는 안 보냅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장기로 특히 이 학원가 도로를 중심으로는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곳들이 기존에도 잘 나갔지만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세대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은 또 한번 부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도로가 넓지 않은 곳의 특성상 이 큰 건물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학원가 자체는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 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대구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이 증축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층짜리 한 동을 새로 짓더라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삼동 일대는 우선은 이 정도로 다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공급이 많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아파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가는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눈여겨서 보는 게 빌리브 스카이 바로 아래쪽에 상가나 다가구 주택들을 철거하고 나서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게 예정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시기에는 분양이 좀 애매해져 버렸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좀 방치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이제 빌리브 스카이나 이런 거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7억 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구병원 뒤쪽에 한 700세대 규모로 더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은 철거까지 이미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점점 이 죽전역에 대한 확장성이 오른쪽으로 좀 쏠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왼쪽 부근, 감삼동의 왼쪽 부근들은 뭐 이제는 채워질 게 다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삼역 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우리가 확장성을 생각한다라면 이 오른쪽에도 앞으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완영로 라인을 따라서 북쪽이라든지 남쪽에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입지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여기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동쪽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이위씨가 작년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런 공급의 포문을 좀 연다라고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감삼동이 아니지만 볼리동으로 잡혀 있고 가격대 역시 지금 마이너스 피가 정말 1억대 정도 수준으로 매우 극심한 죽전역 태왕 아너스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생활 반경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전역에 대한 기억이 사실 뭐 저도 옛날부터 좋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계속 좋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가 입주를 하고 미분양이 극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징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누구도 웬만해서는 그러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래를 좀 그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죽전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제 이 죽전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교통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2호선 라인이 붙어 있는 데다가 뭐 IC도 가깝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대구역이
이제 개통하게 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바뀌지 않는 요소들이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가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면 흔히 비수송구 대장급의 입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공급이 많이 쏟아지고 흔들리는 시기가 지난다라면 이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가격대는 조금 더 입주장이 가까워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전역은 참 임장을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올 때마다 참 이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아까 감산동 일대의 아파트들이 좀 더 도색이 되었을 때 올해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